자, 60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부등식의 활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활용은 두 가지를 할 건데, 자, 부등식의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할 건데, 차이가 이제 뭐냐라고 보면, 부등식은 당연히 부등호가 들어가겠죠. 부등호. 얘는 당연히 이퀄이 들어가겠지, 그치? 방정식이니까.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부등식은 이제 어떤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를 x라고 놓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머지 하나는 전체 마이너스 x라고 놉니다. 알겠죠? 연립방정식에서는 하나를 x라고 놓고 나머지 하나를 y라고 놓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반드시 몇 개? 두 개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당연히 미지수가 하나니까 식을 몇 개만 세우면 되냐? 한 개만 세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친구는 당연히 부등호에 뭐를 좀 우리가 잘 신경을 써줘야 되겠어? 부등호의 방향을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고, 부등호의 방향은 여러분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르자리 숫자가 15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15자리 숫자가 있고 이르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이르자리 숫자가 얘가 15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대. 우리는 항상 작은 것을 x라고 놓는 게 좋아요. 알겠니? 그래야 큰 것이 뭐가 되니까 x 플러스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계산보다는 플러스 계산이 좀 더 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르자리 숫자가 15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쪽을 갖다가 x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숫자는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니? 여기 있는 숫자는 x야. 여기는 x 더하기 3. 얘가 1이면 얘는 4, 뭐 14, 2면은 뭐 25, 3이면 36, 뭐 이런 숫자란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이 자연수의 15자리 숫자와 이르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얘는 어떻게 바꾸게 됐어? x 더하기 3과 x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치? 자, 바꾼 수는 처음 수에, 이게 처음 수잖아? 처음 수의 2배의 9를 더한 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러니까, 바꾼 수야. 이게 바꾼 수.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의 9를 더한 거보다 얘가 크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이 말들을 너희들이 읽으면서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의 9를 더한 거보다 크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틀을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자, 얘는 바꾼 수, 얘는 처음 수 뭐 곱하기 더하기 9니까 바꾼 수는 뭐냐면 얘가 15자리 얘가 이르자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15자리에다 우리가 이거 뭐 많이 했던 거니까, 그쵸? 얼마 곱하면 됩니까? 1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바꾼 수는 10에 x 더하기 3 더하기 x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맞죠? 처음 수는 이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0x 더하기 x 더하기 3 이게 처음 수가 되겠지. 처음 수의 2배 더하기 9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식만 세우고 나면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 10x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x가 있으니까 11x 더하기 이렇게 곱하시면은 30 이렇게 되고요. 자, 이 11x잖아. 그래 안 그래? 11x니까 넘어가면은 22x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2, 3은 6에다가 9를 더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니?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자, 네가 넘어와라. 넘어오니까 뭐가 되니? 11x가 될 것이고 네가 넘어가면은 1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x라는 거는 누구? 11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우리가 그러면 11분의 15라는 거를 정확히 얼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그냥 몇 점 얼마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점 얼마겠니? 1점 얼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11분의 11이 1이고 11분의 22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11분의 15라는 거는 11분의 15는 11분의 11에 해당하는 1, 그 다음에 11분의 22에 해당하는 2보다는 뭐 하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나. 그렇지? 그러니까 1점 얼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x가 1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 있는 x 이런 친구들은 바로 뭐야?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x는 뭐만 가능하냐? 자연수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1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 x 값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이제 파이널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처음 자연수는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x가 1이니까 14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다음 602번입니다. 자, 어느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반이 이렇게 있나봐. 두 번에 걸쳐서 논술 시험을 진행한 결과, 자, 볼게요. 시험을 두 번 봤어. 자, 1회 시험을 받고, 이제 2회 시험을 봤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시험 결과 15명의 학생이 1회 시험에 비해서 2회 시험에서 평균이 8점이 올랐대. 알겠어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얘들 항상 뭐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거냐면은 총점 가지고 계산할 거야. 총점. 뭐 가지고 한다고? 총점 알겠어? 그러면 자, 1회하고 2회하고 한번 봅시다. 자, 15명이 1회 시험에 비해서 2회 시험에서 8점이 올랐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체적인 점수는 15명이 8점씩 올랐으니까 15 곱하기 8만큼이 올랐겠지. 언제보다? 1회 때보다. 이해되겠습니까? 1회 때를 갖다가 네모점이라고 한번 해보면 일단은 2회는 15명이 8점씩 올랐으니까 네모 더하기 뭐가 돼야 되겠어? 120이 돼야 되겠지. 총점은. 오케이? 10명의 학생은 평균이 3점이 떨어졌대. 그러면은 10명은 3점이 떨어졌으니까 총점은 마이너스 30점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1회 총점은 우리가 네모점이라고 한번 해보면 2회는 네모 더하기 120 빼기 30이니까 네모 더하기 뭐가 되겠어? 90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1회 총점보다 2회 총점이 90점이 더 높네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 논술반 전체 2회 논술 시험의 평균이 78점 이상이래. 평균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총점을 갖다가 뭘로 나눈 거야? 50으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50으로 나눈 게 얼마란 얘기야? 78점 이상 이런 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이 돼야 되냐? 지금 이 얘기네. 그쵸?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뭐냐면 1회 논술 시험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즉 우리가 구하는 거 네모가 아니고요. 네모를 갖다가 뭘로 나눈 거? 50으로 나눈 이게 지금 나는 궁금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간단하죠? 왜 간단하냐면 나는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거고요. 얘는 이렇게 식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식이 하나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한번 나눠보자. 50 더하기 네모 더하기 얘는 1.8이 되겠네. 그쵸? 자,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 78 이렇게 했으니까 50분의 네모라는 친구는 그거나 갖다 1.8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76.2라는 이러한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2회 때 78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평균이 1회 때는 76.2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건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이런 문제는 항상 총점 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고 깔끔합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뭐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간단하죠? 총점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갈게요. 수연이네 학교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기로 했다라는 얘기야.
판매가의 40%가 원가래. 그러니까는 3,000원 곱하기 0.4, 100분의 40이 0.4잖아. 40%가 원가야. 그러면 자, 봐봐. 3,000원짜리에서 자, 40%에 해당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4, 12, 1,200원이 뭐가 되는 거니? 원가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60%에 해당하는 당연히 1,800원이 뭐가 되는 거니? 이익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도시락 하나를 팔면 1,800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금의 목표액이 180만원 이상일 때 하루에 몇 개 이상을 팔아야 되냐 그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자, 우리는 도시락을 하나 팔면 얼마가 남아요? 1,800원이 남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1,800원씩 며칠 동안 5일 동안 몇 개씩 X개씩 판다는 얘기지. 하루 평균이니까.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80만원이니까 여기에 0 이렇게 4개가 붙으면 되겠다. 맞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쵸? 도시락 하나 팔 때 5일 동안 하루에 X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800 나누면 18하고 0 2개 하나 둘 셋 넷. 자, 18 나누고 2개 더 없어지니까 이렇게까지 없어지니까 1000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또 5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2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하루에 몇 개씩 X는 200개 이상을 팔아야 5일 동안 목표로 한 180만원을 뭐 할 수 있다?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스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일정하다. 자, 버스 요금은 그냥 1인당 무조건 얼마라고? 1,000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택시 요금은 2km까지는 2,400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기본 요금, 그치? 2km까지는 2,400원만 내면 돼. 얼마를 가든. 이후에는 200m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어요? 자, 4명이 이동하려고 한다. 4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거리가 몇 킬로 미만이면 버스를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죠? 자,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잘 들어봐. 몇 킬로까지는 택시를 타는 게 더 유리하냐 그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택시를 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버스 요금이 4명의 버스 요금이 얼마야? 4,000원이지. 4,000원보다 적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부등호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반드시 있어. 기준되는 어떤 그런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크냐, 크거나 같냐, 작냐, 작거나 같냐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버스 요금 뭐 4명의 버스 요금이 되겠지. 그치? 얼마가 되는 거야? 4,000원이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는 택시 요금. 자, 그러면 택시 요금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버스 요금이 택시 요금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택시 요금은 뭐냐? 일단은 2km까지 내가 X키로를 갔다고 한번 해보자. X킬로미터를. 알겠지? 그러면 2km까지는 2,400원이야. 그러니까 2,400원까지는 무조건 나오고, 오케이? X키로를 갔을 때 2km까지는 2,400원이고 2km 이상부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서 2를 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지금 X 단위가 지금 뭡니까? 킬로미터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200m일 때 지금 100원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km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 500원이 되겠지. 200m 100원이니까 5 곱하면은 1km, 5 곱하면 500. 그러니까 500원씩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택시 요금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괜찮겠어? 이해돼?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일단은 너부터 이렇게 넘어가자.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160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500으로 약분하자. 500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니? 5, 3, 12, 3점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는 뭐만 남아? x-2만 남겠지. 그치? 자, 파이널 2까지 넘어가면 x라는 친구는 뭐라고? 5.2 이렇게 나오는 갈 수가 있겠지. 무슨 소리냐? x가 5.2까지는 택시가 유리. 5.2일 때는 택시와 버스 요금이 똑같고 5.2보다 크면 누가 더 유리한 거고 버스 요금이 유리하고 싸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언제까지 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랬으니까 5. 얼마까지? 2km까지는 택시가 뭐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어느 수영장의 성인 요금은 10,000원이고요. 자, 정리해보자. 성인 요금은 10,000원, 어린이 요금은 5,000원이고, 성인은 20명이 이상일 때 요금의 15%를 할인해준다. 그러면 85%의 요금만 받겠다 그 얘기지. 그치? 그러면 10,000원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니? 8,500원씩만 8,500원씩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20명 이상일 때는 자 상황은 여기까지 이제 됐고 성인이 20명 미만이면서 성인과 어린이를 합쳐서 28명이 입장하려고 한다. 즉 이거 문제 조금 잘 봐야 돼. 나는 성인은 20명 미만이야 일단. 알겠지? 그런데 성인과 어린이를 합한 총 인원수는 28명이 입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성인은 몇 명이 입장한다고 볼까? 성인은 X명이 입장한다고 하면 얘기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이 입장하겠어? 항상 전체 마이너스 X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성인이 20명이 아니야. 예를 들면 성인이 만약에 16명이고 아이들이 12명이야. 그러면 원래는 성인 16명도 성인 요금을 내야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아이들 요금이 싸지만 성인 요금을 20명 거를 내버리면 할인받잖아.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을 성인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더 요금이 쌀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 이런 거 우리가 수학을 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이런 거. 엄마 아빠 막 계산하려고 할 때 뭐라 그냥 해. 이럴 때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편한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성인 20명 요금을 내는 것이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20명 요금을 그냥 내는 게 유리하냐 지금 이런 얘기야. 실제는 지금 이만큼이 온 거야. 알겠지? X는 20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그러면 28명이니까 성인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은 그냥 계산한 요금이 있어. 그냥 계산한 요금이지. 그냥 계산한 요금은 뭐냐면 성인은 성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계산한 요금이야. 할인받지 않은 금액이지. 왜 20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할인되지 않은 금액.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그치, 20명 성인을 20명 잡아서 뭐 했어? 할인받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만 냈겠니? 8명만 아이 요금으로 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그냥 X명 거는 성인으로 내고 28-X는 아이들 요금을 낸 거야. 여기는 20명 거를 할인받은 요금으로 내고 8명 것만 아이들 요금을 낸 거지.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더 싸야 돼? 얘가 싸야 돼? 얘가 싸야 돼? 이게 더 유리하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가 금액이 뭐 해야 돼?
쌓아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부등식을 몇 번 해보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건 뭐냐? 성인은 10,000원씩 만 X 더하기 아이들은 5,000원씩 28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인들이 20명이야. 근데 15% 할인하면 8,500원씩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8,500원씩 일단은 몇 명 거를 내? 20명 거를 낸 거지.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명에 대해서는 얼마씩? 5,000원씩 낸 거지. 아이들 요금은 그대로 할인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만 X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000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만 X에서 마이너스 5,000X를 빼니까 5,000X 플러스 여기는 숫자가 너무 크다. 그냥 5,000 곱하기 28로 이렇게 가자, 일단은. 알겠지? 자, 여기는 지금 뭐야? 여기는 8,500원씩 20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오, 사이즈가 되게 크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야. 자, 8,500원씩 2명이면 얼마야? 2명이면 17,000원이지. 근데 17,000원에 0자나 붙으니까 17만원. 17만원. 이렇게. 3개 맞죠? 17만원. 더하기. 여기는 얼마야? 58에 40이니까 4만원이니? 4만원, 그치? 그러면 여기는 21만원이 되겠네. 21만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5,000으로 나눠, 5,000으로. 5,000 나누면은, 얘는 X만 되고요. 5,000 나누면 뭐가 되겠어? 28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5,000 나누면 뭐가 되겠어? 42가 되는 걸로 알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X는 크다. 얘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41 빼기 28 하면 얼마가 되니? 16입니까? 얼마니? 14. 그치? 14. 아, X가 14명보다 클 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른은 15명이지만 그냥 20명급 요금을 내는 게 16명일 때도 20명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내는 게 훨씬 더 뭐하다는 거야? 금액상으로 저렴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시겠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몇 명 이상이면 이제 성인요금을 내는 게 유리하냐? X가 14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1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0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ABCD. 자, 그렇게 돼 있고 APB. 자, 여기 보니까 APM의 넓이가 8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되도록. 전 P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는 고정돼 있고, 얘는 얘는 고정이야, 고정. 얘는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친구는 무조건 6이 되겠지. 이 친구도 무조건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그치? 얘는 P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센치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자, B에서 몇 이상 떨어져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우리는 X라고 잡을 것이고 얘는 16-X라고 잡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1, 1번, 2번 3번 넓이 뭐 하면 되겠어? 더해서 빼면 되겠지. 그치? 뭐 사실 오히려 이런 거 더 어렵지 않아. 간단해 사실은. 전체 넓이가 얼마냐? 16 곱하기 10이잖아. 그쵸? 그러면 160에다가 24니까 184가 되겠네요. 즉, 전체인 184에서 빼겠다. 2분의 1 하시고, 다 삼각형이니까, 알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다 2x. 오케이? 12x.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12x 더하기. 자, 얘 곱하기 얘거든. 알겠어? 그러면 6, 16이니까 얼마? 96 마이너스 6하고 2니까 6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오케이? 됩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니까 얼마야? 96이네 마찬가지로. 자, 96.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은 이 빨간색 삼각형의 뭐라고 보면 돼?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친구가 81 이하. 이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정리해볼까?
12x, 6x. 자, 일단 184고요. 12x, 6x 하면 6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2로 나눠주잖아. 그치? 그리고 또 빼기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96 얼마니? 192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96이네요. 마이너스 96. 그러면 이 친구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어차피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스토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자, 3x가 1로 넘어갔어.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해보 넘어갔어. 그러면 얘하고 얘 정리하면 얼마니? 4, 88이 되고 넘어오니까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x라는 건 얼마?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뭔가 조금 더 여기가 184가 아니고 16 곱하기 12 하면 여기가 10 곱하면 160이잖아. 그치? 그리고 16이 두 개니까 32가 돼서 192가 돼야 돼요. 쌤이 여기가 틀렸네요. 자, 192가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 96이 돼야 되겠지. 96. 알겠지? 왔다 갔다 넘어가면 여기가 15가 돼서 x는 뭐가 되냐?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즉,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81, 넓이 8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 최종적으로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지와 준호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플러스 2점, 비기면은 1점. 그러니까 이기면 이긴 사람이 2점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야. 비기면 한 점씩 가져간다는 뜻이 되겠지. 그리고 진 사람은 0점을 획득하기로 했다. 가위바위보를 20회 한 결과 수지와 준호가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 수지가 준호를. 자,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자, 수지가 수지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점수? 준호 점수. 수지 점수, 준호 점수.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으로 이겼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수지에서 준호 점수를 뺐을 때 이게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지 점수. 자, 가위바위보를 비긴 횟수가 몇 회라고? 14회라고, 4회. 그치? 그니까 20번 중에서 4번은 비김. 그리고 X번이 수지는 몇 회 이겼냐? 수지 이김. 그러면 20번 중에서 4번이 비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6번이 결론이 난 거잖아. 그치? 16번 중에서 수지가 X번을 이겼어. 그러면 당연히 수지가 진 거는 몇 번이 돼야 되겠어? 16-X. 얘들아, 이 부등식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한 게, 쌤이 아까 얘기했지. 하나가 X, 하나는 뭐야? 전체 마이너스.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간단하다, 생각보다. 그럼 이게 이제 뭐 수지가 진 거야, 진 거. 알겠지? 수지가 이겼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준호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준호는 졌다라고 볼 수 있고, 수지가 진 거는 준호는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수지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 수지는 X번 이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번 이겼으니까 X번은 2점의 점수를 얻었지. 그쵸? 진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4번 비겼으니까는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준호 점수라는 거는 준호는 16-X번을 이겨서 여기서는 2점 됐지? 그리고 진 거는 의미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보자. 이 친구는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2 얘까지 하면은 플러스 얼마? 36 이렇게 된다. 2x 빼기니까는 4x로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6이잖아. 그치? 4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것이고, 너 넘어가자. 그러면은 37 이렇게 되겠네.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4분의 37이고, 항상 우리가 뭐만 확인하자고? 몇 점 얼마만 확인하자는 얘기야. 9점 얼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x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최소한 몇 회는 이겨야 돼? 10회 이상은 이겨야만이 5점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수지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괜찮죠? 608번입니다. 자, 608번.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얘들아 이거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는 몇 개가 생겼어?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지, 4개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번째는 몇 개가 필요해? 7개, 이게 아니야. 뭐냐? 처음에 4개가 필요하고 추가로 몇 개가 필요하냐? 그게 추가로. 추가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죠. 추가 3개 필요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첫 번째 도형을 만드는 데는 4개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 도형을 만드는 데는 4개에다가 3개만 추가되는 거지. 세 번째 도형을 만드는 데는 4개에다가 3개씩 2개가 필요한 거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10개 도형을 만약에 만든다. 이거 10개. 그럼 어떻게 되겠어? 4개에다가, 오케이? 3이 몇 개? 9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이해되겠어?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뭐냐면, 160개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n개를 만든다고 해보자고. 몇 개? n개. 알겠지? 그러니까 n개가 몇 개인지는 몰라. n개.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몇 개가 필요하고 4개가 필요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개일 때는 3개가 하나였잖아. 그치? 3개일 때는 3개씩 몇 개였어? 2개였지. 그러면 얘는 n개에서 첫 번째 1개를 뺀 n개에서 1개 빼면은 몇 개니? n-1개가 되겠지. 10개에서 1개 뺀 게 몇 개야? 10-1개. 그거는 9라고 딱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n이라는 건 뭔지 모르니까 그냥 n-1개가 되는 거야. n-1개는 몇 개가 필요하다고? 3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즉 n개의 정사각형을 만드는 데는 이만큼의 성냥개비 개수가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 160개. 자, 성냥개비가 160개가 있지. 그래, 안 그래? 이건 지금 성냥개비 개수잖아. 160개를 가지고 최대한 만들 수 있으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가야 되니 이렇게 가야 되니 이렇게 가야 되겠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크거나 같다. 알겠지? 크거나 같다. 얘는 지금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일단 4부터 없앱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56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이렇게 3으로 곱해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걸 이렇게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3, 5, 15, 3, 2, 6 이렇게 되겠네. n-1이 5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은 뭐야? 5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최대한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잖아. 그치?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53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609번 문제입니다.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었고요. 자,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한다. 현재 발매 창구가 3곳이야. 알겠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다고 한다는 얘기야. 자, 정리합시다. 현재 500명이 서 있고 1분에 8명씩 늘어나고 3개의 창구에서 표를 파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걸렸다는 거야? 5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래서 고객들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 되겠구나.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5분 이내로 좀 이렇게 다 들여보낼 수 있게 좀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그러려면 표 파는 곳을, 매표소를 몇 군데 정도 더 늘려야지 이런 생각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다 수학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한 2개 늘려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은 몇 개를 늘려야 되느냐라는 얘기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는 한 매표소에서 1분에 몇 개를 끊을 수 있는지 능력부터 체크를 해야 돼. 알겠어?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50분이 걸렸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표소의 능력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봐봐. 사람이 일단은 몇 명 서 있었고 그거를 세 군데에서 해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500명이 서 있었습니다. 더하기. 맞아요? 자, 1분마다 8명이 늘어났지. 그래 안 그래? 근데 50분이 걸렸으니까는 50분에 걸쳐서 계속 8명씩 늘어났겠지. 그러니까 얘는 기존에 서 있던 사람이고요. 추가로 늘어난 사람은 8명 곱하기 50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가능하겠어? 안 가능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5, 8, 40이니까 900명이라는 사람을 뭐 했다는 얘기야? 끊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쉽게 말하면 50분 동안 3개의 매표소에서 900명의 손님의 입장권을 끊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눴어. 아, 그러면 300명 거를 끊었구나. 한 매표소에서 몇 분 동안? 50분 동안.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한 매표소에서 1분 동안 50분 동안 300개를 끊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를 50으로 나누면 1분 동안 6매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매표소에서 1분 동안 6매를 끊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15분 이내에 줄에 선 사람을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냐 그 얘기지. 그러면 500명에다가 15분 동안에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죠? 자, 그게 바로 뭐가 되냐? 500명이 있을 것이고요. 더하기 15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8일은 8, 8, 5, 40이니까 120이 되겠네. 어쨌든 이 친구는 620명 거를 끊는 거야. 맞지? 몇 분 동안에? 15분 동안에. 그쵸? 그러면 자, 얘가 당연히 더 커야 되겠지. 620명 거보다 더 많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15분 안에 끝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자, 620명 거를 X개 매표소가 1분당 몇 명씩? 6명씩 몇 분 동안? 15분 동안 끊는 거가 되겠지. X개 매표소가 1분 동안 1분에 6개씩 알겠지? 15분에 걸쳐서 끊는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90이 되겠지. 그러면 X는 크다 뭐보다? 620을 9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몇 점 얼마? 97이 63이지. 그러니까 얘는 6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X는 얘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커야만이 620명을 뭐 할 수 있어? 솔루션 해결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는 최소한 몇 개? 7개의 매표수가 뭐 하다는 얘기야? 필요하다는 얘기지. 15분 이내로 15분 더 빨리 끊으려면 현재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지금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문제에서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3개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7개, 3개를 뺀 몇 개? 4개의 매표소를 더 신설을 해야만이 고객들을 위해서 시간을 15분 안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회사원이 있어요. 오전 8시 40분에 출발했대. 그래서 그러면 몇 분이야? 20분이라는 시간이다. 그치? 20분 안에 뭐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60분, 분속 60분으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200분으로 뛰었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걸은 시간과 뭐 한 시간? 뛴 시간을 더해서 20보다는 어쨌든 작아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뭐가 되겠어? 늦지 않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럼 시간은 뭐 분의 뭡니까? 거리 분의 속력이 되겠지. 그러면 자,
회사까지 걸음거리가 최대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걸음거리 당연히 뭐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x를 갖다가 얼마니? 60으로 걸었잖아요. 60으로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뛴 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뛴 거는 2.6 빼기 x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분이잖아. 그치? 분이니까 얘도 미터 퍼 섹, 미터 퍼 분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얘는 2600이 되겠지. 그러면 2600에서 x를 뺀 거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면 됩니까? 200 이렇게 오시면 되고 여기는 뭐가 오면 되겠어? 20 이렇게 오면 되겠지. 됐어? x 킬로미터가 아니라 x 미터야. 거리 내가 x가 킬로미터가 아니고 x 미터는 60m의 속력으로 2600 빼기 x는 200의 속력으로 이렇게 간 시간과 이렇게 간 시간 220보다 작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최대 몇 미터 정했으니까 양쪽에 뭐 곱해버릴까? 얼마니? 400도 안 되고 600 해야 돼. 600 그치? 600 하면은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0x가 되겠죠. 그쵸? 600 하면 여기는 3이 곱해지면 되겠지. 3 곱하면 얼마가 되니? 3, 2, 6, 3, 6, 18이니까 7800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3x 이렇게 되고 얘는 600을 곱했으니까는 6이 12 12, 0, 0, 0, 12,000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됐죠? 자, 10x, 3x니까 7x가 돼야 될 것이 넘어가면은 19,800m. 오씨, 뭐 이게 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자, 미안합니다. 여기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7,800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은 2,200에다가 2,000이니까 4,200 이렇게 돼야 되겠네. 420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아니 4,200. 그쵸?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된다? 600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즉 600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걸을 수가 있는 거야. 왜? 20분 9시까지 출근하는 거니까 20분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9시 땡까지는 괜찮으니까. 그치? 9시 전까지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되고 9시까지면은 이퀄까지는 가능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걷는 거는 600m까지는 뭐 할 수 있어? 너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알겠지?